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 나온 MRP는 이게 영어, 이 겉에 있는 글자 같은데 속에 있는 단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속에 있는 단어는 요거는 이제 그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매니팩처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재관리 시스템이었고, TPS 형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RP2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산이라는 게 막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MES라는 말을 옆에서 써놨는데, 책에도 있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시스템 공정 돌아가는 데다 이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뭐가 인풋으로 뭐 기계가 뭘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게 같이 카운트가 돼요. 빠져나가도 카운트가 되고, 지나가도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니팩처링 익스큐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 관리를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이거 없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된 게 로봇의 생산이에요. 요즘 말하는 이것이 이제 뭐로 발전하냐면 시험엔 안 날 것 같으니까 말만 할게요. 지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발전하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을 줄인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이거 아주 목숨을 걸었다고 보는데 값이 싼 국가에다가 아주 기술이 높지 않은 상품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만약 거기서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본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인건비 차이가 뭐 엄청납니다. 인도랑 우리나라 한 10배 될 거예요, 거의. 그런 정도 차이가 나면 물건값이 이제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그걸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스마트 팩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3D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로봇이 어떤 공정을 진행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몇 개가 들어오라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렇게 딱 화면에 뭐가 뜨면 그 몇 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 넣어서 하나 뭐 작업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시간이 딱 끝나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으로 이 로봇에 넘겨주면 그 넘겨준 정보를 전산에다 또 던져줘야 돼요. 만약에 안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로봇이 한 작업을 받아서 뒷작업은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자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MRP가 없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몇 개 남았는지 얘가 몇 개 가져왔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이게 큰 의미가 있었나. 자재 창고에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는 거는 뭐 넣고 빼면 되는데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 모르면 언제 자재를 주문해야 되는지 공장에 다 해달라는 걸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요소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김치도 국산 김치가 별로 없어요. 왜 김치를 다 중국에서 만드나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면 아마 그 베트남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김치를 못 먹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커서 여기서 만드는 건 뭐 자연재해로 뭐 어떻게 되는데 이쪽에서 만드는 건 오고 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김치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 여러분 김치 만들어 보신 분 알겠지만 사실 그 사람 손 안 타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인건비가 별로 없죠. 그럼 뭐가 남나요?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라는 거는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약간 대형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관심이 많고
미국은 이 모든 걸 국내에서 대부분 다 전부 다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냥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싼 값에 자기네 나라에서 한다 해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10명 들어 공장 하나 돌리면 거기 공장이 밖에 있는 것보다 좋은 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고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그걸 더 나가서 스마트 팩토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갈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개발국이 이 뭐 개발도상국이 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상실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